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은 거의 보이지 않고 모든 초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민간인 사찰 문제 폭로하고 또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내고 또 새로운 의혹을 뭔가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또 민주당은 과연 여기에 맞서서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조국 수석은 어떻게 해명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시작부터 사자성어가 회자가 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기자들에게 3인성호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근거 없는 의혹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 단언컨대 민간인 사찰은 없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때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말도 나왔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건데요.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얘기죠. 이 정부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조국 수석의 당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이어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했다. 김태우 수사관을 두고는 조국 수석은 비위 혐의자다.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리 혐의자, 범죄자가 만들어낸 상황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실을 개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씨는 공익제보자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특감반의 의혹 결단과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 최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조국 수석은 그분이 동문인 것도 이번에 알게 됐다. 특감반원은 그 최 씨 추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법무부 평가 자료로 선발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해서 3대에 걸쳐서 새 정부에 걸쳐서 특감반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면 뽑은 게 좀 후회가 되는데 당시에는 그전 정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첩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선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건설업자 최 씨가 수사관에게 김수사관 프로필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반적인 평가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황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께서 상세 보고하십시오. 그런 거 알죠? 어차피 오늘 이게 안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끌감사를 반환 사건을 아니, 야당에서는 민정수석을 출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데 마음에 안 들면 들어보고 이상한데 자기 이야기 안 하는 게 왜세요? 아니 하잖아요. 국회를 무시해도 거기 무슨 무시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비서실장이 청와대 대변인입니까 뭡니까? 아니 당연히 청와대 이야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와서 저렇게 헛게 없는 저런 발언을 한 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네, 아주 격돌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번 가볍게 평가를 들어보고 이 순서 마지막에는 한번 점수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문석 박사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혹시나로가 역시나로 끝난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도중에 숨진 김용균 씨를 또다시 만들지 말자고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을 자유한국당이 볼모로 삼고 관철시켰던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했던가, 그리고 뭘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지켜본 바 아무것도 없었다. 큰 거 한 방도, 결정적인 한 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그동안에 해명했던 부분을 반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나 증거나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잘못된 이 정언을 틀어서 우사만 당하는 그 안타까운 장면만 국민들에게 노출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연말에 정말 희망과 새로운 도전의 꿈을 줘야 되는 정치권이 결국은 저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 낮은 모습만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왜 소집하자 했는지, 조국 수석 왜 불러내자 했는지 저는 이해가 끝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판례를 한번 다시 잡아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양 박사께서 보니까 판례를 거꾸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판례를 뒤집어 놓으셨나요? 국회가 밑으로 가 있는데? 제가 항상 판례를 쓸 때 깊이 모니터해 주신 앵커께 감사드립니다. 예. 상당히 저의 상징성을 예리하게 읽어주셨다고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3인 성호인데 저는 조국 수석과 상당히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세 사람이 만나면 아닌 것을 호랑이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이 성난 호랑이 같은 민심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이란 첫 번째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를 들 수가 있고 예. 또 봤을 때는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나아가 김태우 지금 조사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 운영위가 모여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과 또 민정수석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어떤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어떤 승패를 다투냐 아직까지 지금 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 결론은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민간인 사찰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부 내부 문건 같은 경우에는 24명 중에 5명이 임기 전에 사퇴되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고 더불어서 한국당에서 107건 정도의 어떤 그 문제 중에 이 첩보 목록 10건 중에 4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특히 그 내용을 보면은 전직 총리의 아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민간인 사찰 여부가 드러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좀 많이 보셨습니까? 뭐 많이는 못 봤는데 예. 대강 이제 보긴 봤습니다. 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국 수석이 준비를 상당히 잘해 오신 것으로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예상하기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간에는 서로 이제 대립되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조금 진행을 조금 더 좀 매끄럽게 했었으면은 예. 여타 말이 좀 안 나왔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네. 다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식의 운영위원들의 그런 질의 같은 것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작은 사실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아우르지 못하고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뭐 서영교 의원도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방이 없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번에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또 이 여당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되는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 정권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만 드리면 지난 정권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전체적으로는 탄핵까지 가는 국면을 맞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권이 정말 과연 그렇게 어리석게 할 것인가, 또 내지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정도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사실 한 방 하는데 한 방이 나오려면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현재 청문회가 청문회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이죠. 그렇죠. 운영이 근데 사실 청문회 같았어요. 예, 예. 청문회 같은 거에 주문한 건데 현재까지만 보면 어떠든 즉자적으로 보면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예. 한국 시기와 이 말을 만약 언론적 관점에서 많이 보면은 언론에서는 오늘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라는 점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의 게임 논리로만 본다면 오늘의 일종의 한국당의 창은 그걸 막아내는 방패를 뚫을 정도가 못됐다라고 예.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결정되는데 그게 진실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실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덮을 수는 있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진실이 중요한데 저는 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오늘 3인성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최소한 여러 가지의 지금 민간 사찰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것 중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이야기했듯이 그중에 고건 전 총리 아들의 화폐 가상화폐 이런 거는 내가 보고를 내가 받은 사항이다라고 했어요. 예. 최소한 반부패 비서관까지 갔다면 고건 전 총리 아들을 누가 공직자라고 보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없는 거를 호랑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말을 잘했다 그래서 이걸 방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민간인만 우리가 중시하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근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공무원들의 비판 어느 부처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면 누가 그걸 흘렸냐고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고위공직자들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수색을 강제로 아니라고 분명히 동의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동의서를 쓴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어느 공무원이 그 동의서를 쓰라는데 혼자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잘못됐고 예. 세 번째는 도로공사의 사장이라든가 러시아 대사의 비혐의가 보고가 됐는데 일단 중간선까지는 올라간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로 방어를 잘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또 사회를 본 국회 운영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간에 설전이 좀 오고 갔는데 그 부분 얘기 듣고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비혐의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운영위를 소집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것만 심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오늘 운영위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짓 주장이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최순실 사태로 누차 운영위뿐만 아니고 각종 상임위에서 출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를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단을 해서 이렇게 민정수석 나왔는데 또 여기에 떡 하나 더 달라고, 이건 너무 후한무치해도 너무한 거죠. 지금 떡 하나 더 달라 하는 것은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관련 비서관 출석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죠. 차명진 의원께서. 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원래 시나리오대로 안 물어보시는데 예. 예. 아니 방금 그게 나와서 좀 궁금해서. 하여튼 저는 볼 때 지금 야당이 다른 너무너무 겁니까? 야당이 너무너무 못하고 여당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제 소위 말하면 여당하다가 야당 10년 만에 야당 되니까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협상할 때부터 아주 꼼꼼히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의할 때도 사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양이 지금 늑대의 탈을 썼어요. 아, 양이 예. 저는 지금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양이 늑대 탈이군요. 탈을 써가지고 지금 제 늑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시나리오에는 저 뒤에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안 달았는데 예.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물으신 대로 하면은 지금 여야 간에 협상하는데 보니까 야당이 새로운 팩트도 제치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들어지도 못하고 예. 거기에 비해서 여당은 지금 이게 무너지면 자기들이 사실상 정권이 엄청 급전직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당에서는 아마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한 협조하에서 예. 밤새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저분들은. 그러면 지금 차 예.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같은 당으로서 좀 보는데 불편했겠네요. 엄청 불편하죠. 아유, 만약에 차 의원께서 저 자리에 계셨으면 네. 오늘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을 것 같습니까? 일단 새로운 팩트 있죠. 예. 김태우 수사관의 그 보고서 새로운 팩트가 있어야 130개 정도 되나요? 그 다 제목만 나왔는데 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있으면 내놓지 제컨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예컨대 환경부 예. 리스트거든요. 예.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목만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든지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김태우 수사관을 오늘 나오도록 했어야죠. 네. 증인 출석을 요구를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뭐 서로 협상 과정에서 했어야죠. 예. 왜냐하면 실제 지금 오늘도 그 조국 수석이나 예컨대 그 비서실장, 민정수석 예.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운영위원회 상임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되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가 만약에 국정조사했으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 못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은 조국 수석 한 번도 국회에 출석 안 해서 네. 조국 수석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국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못지않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국민들도 그럼요. 예. 많을 것 같은데. 이미 저기 오늘도 보면은 예. 회의장에 김태우 씨 이름과 사진이 다 나왔어요. 예. 그거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김영주 본인이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왜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증인 출석을 안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감찰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이제 예. 그런 것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글을 쓴 것은 옛 그림자가 예. 오늘 나의 발목을 잡는다. 시조입니까? 아니 제가 그냥 오늘 그런 느낌으로 이 하나의 그 평을 해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민간인 사찰 부분에 결과적으로는 KBS 정연주 사장 이야기 나오면서 예. 그때 조직적으로 참가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예. 또 실제로 김태우 씨도 그럼 공익 제보자 역할을 하는데 공익 제보자다운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았느냐 예. 하나도 안 밟았고 그냥 특정 언론에다가 자기를 하나씩 까는 오늘 또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사람을 조사하는 대상에서 이 사람은 뭔가 저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견됐던 사람으로 예. 이미 다 결과가 드러난 거고요. 더군다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자신 있게 의원이 이봐라 뭐 녹취까지 떠서 발표를 했는데 결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청했고 당직자 출신으로서 나가산타로 내려가고 그것도 제 기간 내내 다 일을 하면서 중간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복귀한 예. 그런 사람의 사례를 들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세력들이 예. 탈정당화된 세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시죠. 이제 김영주라는 사람 이만희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 예. 자체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때 이후부터 완전 전세가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조국 수석이나 임정수 수석이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외교부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핸드폰에 이미 동의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더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예. 반성의 계기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자가 오늘 나의 발목을 잡네. 상당히 멋있네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런 노래도 있죠. 네. 연말에 좀 어울리는 노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이것은 예.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할게요. 물론 딱 이제 한마디만 합시다. 예. 들고. 이거 제가 이거 그림 보여드리려고 네. 제목을 달았으니까 예. 아까 제목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워. 야당답지 못한 야당이었다. 예. 그거였고요. 그 한국당 집권 시절에 블랙리스트나 민간인 사찰 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때문에 자기 뒤가 캥겨서 오늘 질문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결국 그 장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과거에 한국당으로서는 그런 내로남불 부분만-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으면 됐는데 예. 제가 볼 땐 공격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 본능 그렇죠. 늑대 본성이 자유한국당에서 없어요. 내용이 그 팩트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면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직 안 덜 나왔겠죠. 굶었어. 실제 예.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공세에서 오히려 더 장을 열어놓고 해명의 계기로 되는 그 해명도 아주 여유 있게 과거 정권의 문제를 더 많이 말하자면 드러내게 하는. 아직 덜 굶었다. 그 곽상도 의원은 원래 운영위원이 아니죠. 이번에 사보임 된 걸로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들어와 있잖아요. 김도 위원도 다낭까지 갔는데 급히 네. 돌아와서 그렇게 네. 막 일부 의원 사보임까지 해서 전열을 갖췄는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저는 아까 대대적이다.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제 이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좀 김도 부원은 제가 볼 때 조금 그래도 검사를 해서 그런지 쭉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몰고 가는 최기열 건 의원이 있는데 그나마도 나왔죠. 최기열 예. 의원이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그 논란의 초점은 과연 김태우 수사관 이 사람이 개인 비리 그 일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해보기 위해서 이런 폭로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공익 제보자로서 잘못된 것을 고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이냐 사실은 이것이 밝혀야 할 첫 번째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관한 공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부 문건 보신 적 있으시죠? 사후에라도. 사후에 보았습니다. 그죠? 네. 자, 이 문건에는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적혀져 있고 임명 경위, 출신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 봐도 개인적 취약사항, 비위 상황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맞죠? 설사 만에 하나라도 정말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 아닌 거죠. 문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2분은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하셨고 그분 중 7분은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하셨고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명입니다.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뭐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 저 부분 듣고는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그 조국 수석의 해명이 맞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재판이 나온 것을 보면 실제 본인들의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리스트를 만들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좀 쭉 적고 실제 그와 같은 행위들이 또 이제 실제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환경부 관련된 문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일부 기업에서 뭐 희망퇴직 받듯이 실제 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박진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항목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말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부적절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도 조금 뭉뚱그려서 뭔가 좀 지난 정권하고 같이 대비시켜서 데자뷰처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예. 한마디 좀 예, 양문석 박사 말씀하시죠. 보태고 예. 싶은데 아까 이제 뭐 김광석 부장이 압수수색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공문에 의해서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은 명확하게 그 법적인 용어도 다르고 그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임의 제출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을 잘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데 말을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따복따복 나오는 그 반론이나 공격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 입증 자료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대표적으로 갑자기 이제 블랙리스트가 하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 한 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희 의원이 김정주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 당직자였다가 낙하산으로 3년 일하고 돌아갔고 그다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23번이었던 게 현장에서 밝혀졌잖아요. 말을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거나 취재를 잘못했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인데 말 그대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렇게 믿고 함부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대부분 다 되치기 당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청와대가 해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결정적인 반론도 던져내지 못했다는 과정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떠나서 민간인 사찰 또한 사찰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용어 속에서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전형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트라우마에서 당연히 이 정권도 자신들처럼 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놓고 공격을 하다가 완전히 헛발질한 대표적인 운영위원회였죠. 제 설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약간 변호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팩트 차원에서 아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용어에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압수수색은 아니고 그걸 압수해서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을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동의서를 썼는데 과연 동의서를 안 쓸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제가 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간인 사찰은 전혀 없고 호랑이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김태우 수사관이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에 대해서 동향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거를 보고받은 거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보고받은 거를. 그러면 고건 전 총리 아들은 민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제가 답변할 그 내용은 아니고요. 130개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냈고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언론을 탔고 그리고 그 내용이 쌓이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미지를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씌웠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된 하나의 팩트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팩트에 대해서 정언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던 게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과정이었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언론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미지를 현 정부에 씌웠다는 거잖아요. 당의 자유한국당 하나도 팩트가 맞지 않는 저는 이 딱 사건에서 한마디만 합시다. 이거 없나요? 자, 오케이. 자, 두 분의 토론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제 답변을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오늘 잘 질문을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이. 아니, 이제 그 임의 제출이냐 압수수색이냐 하는 부분은. 민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죠.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이제 뉴스와이드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아주 팩트에 관한 거니까 김광덕 본부장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꾸 자르시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고건 전 총리 아들은 민간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분은 뭐 크게 보면 여당과 가까운 분이고요. 어떤 면에서 이 정부 안에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직자가 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냐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체크했을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화폐 정책에 있어 문제를 대통령이 조사해봐라 하는 차원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으로는 이 감찰반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인이 아닌 사람만 가지고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예. 그런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잠깐만요. 이 국회 운영위원회보다 우리 뉴스와이드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저 순서. 제가 최진영 변호사께 먼저 제가 발언 누군지 기회를 잘 압니다. 드리고 네. 그다음에 아까 김광덕 본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 듣고 그다음에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뒤에 그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리적인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4명 밖에 임기 전에 사퇴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 똑같은 물컵에 든 물을 보고도 반이 있는 걸 가지고 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 반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24명 중에 4명이라고 하면 거의 20%에 가까운 임원들이 본인 임기 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쌍수 흔들고 고개 진짜 인사하고 고맙다고 간 건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정말 내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간접적인 압박 때문에 못 나갔다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압력에 의해서 나갔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그 환경부에 관련되는 문건에 보면은 상단에 저도 명확하게 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의나 반발 없이 사퇴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대체 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4명이 결국 반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지금 양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과 적법 절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달라고 해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데 임의 제출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또한 그 범죄와 혐의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증거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관련된 거 없는 것 몽땅 다 포렌식 해가지고 다 들이대면서 나갈래 말래.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위법수 증거란 겁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가 딱 한마디 들으셨는데 이건 의사진행 발언에 준하는 거니까 예, 먼저 순서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가 4명이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말이 이제 맞으려면 실제 사퇴한 혹은 그러니까 퇴직한 그 사람들이 이 정권에 밑보여서 무언가 그런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퇴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돼야지 저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4명 나간 분은 사실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 예. 것으로 보이고 아까 김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뭐 내지는 사찰 관련된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맥락에서 보자면 전혀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자꾸 갖다 붙이면서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예. 봅니다. 저도 한마디만 딱 한마디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지금 최진영 변호사가 이상하게 그 판을 꼬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박주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사 경위,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묻는 게 블랙리스트인가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이라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고 마지막 또 그 포렌식으로 몽땅 다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조국 수석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키워드로 관련 워딩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몽땅 다 봤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고 그리고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키워드만 가지고 봤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포렌식 문제만 나와도 몽땅 다 봤다. 아니 청와대에서 몽땅 다 안 봤다고 하는 민정수석의 이야기가 있고 피의자로 전락해서 헌법 자료에 사실만 적절하게 말씀해 달라 이런 요청이신 거죠? 예. 네. 자, 김광덕 본부장 말씀하시죠. 예. 아까 질문을 대답해서 됐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예. 아까 말씀 정리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 저는 뭐 야당 못했다는 얘기만 했고 예. 이 실제 그 김태우 사건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순서가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직제 7조에 직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부서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명시는 없어요. 딱 한 부서. 특별감찰반. 예. 요것만 명시돼 있어요. 7조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그 대상이 장차관, 고위공직자, 친인척,
그다음에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자,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뭘 감찰하느냐? 비리 혐의만 감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네들은 요것만 해라. 왜?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월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현재 그 문제가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첫째,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오늘 야당이 잘못 비판하던데, 자 보십시오. 이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여보세요. 정치적인 불이익인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더 큰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했음, 이 사람은 안종범이 추천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폈음, 돈을 떼먹었음. 이것보다도 이 정치적 불이익이야말로 진짜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 저 사람들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명 중에서 4명만 그 중간에 사퇴했다 그러는데, 아니 100명 중에 1명만 중간에 사퇴해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이 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 정부처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이래요. 이분들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공직자 하다 보면은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뭐 불순물.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한 다리 건너 다 그 공직자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 이 대통령실 직제에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만을 한정하는 것은 이런 식의 월권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아니 왜 그 고건이나 그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진대재나 변양균이나 이런 사람 민간인 사찰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 당연시 생각합니까? 예. 이건 그냥 검찰에다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다 자기들이 이걸 하는 겁니까? 왜 이걸 특감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걸 했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 왜 이걸 특감반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기들은 물론 제가 이 백보 양보해서 그래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그렇다고 해서 하얀 고무신은 아니에요. 검정 고무신이 아니라고 해서 하얀 고무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까만 하얀 고무신.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이게. 고무신을 예. 그려놓은 건데 네. 언제나 그 얘기가 나올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방 한방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기다렸던 한방은 나왔던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여당에서 한방 비슷한 게 나왔죠. 그리고 또 야당에서 한방이라고 제기한 부분이 환경부 본부장 부당 퇴임 관련인데, 이 부분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확인 결과 3년 임기를 다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김정주 씨라고요. 지금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걸 폭로라고 얘기한 이거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께서 정말 이만희 의원님께서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저렇게 흥분하신 거고 저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입니다. 이 양반이. 그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인사를 있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를 합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아까 저 화면 동영상에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7년 있어서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하시죠. 네. 최명진 의원께서 한마디 들으셨는데. 오해가 있는데요. 예. 저분이 자기가 있던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어떤 압력을 받았지 자기가 강제 사퇴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저분이 자기가 임기를 채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방송을 보셨어요?
저분이 이만희 의원이 얘기한 녹취를 들었죠. 아니 저분이 얘기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의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만희 아까 의원이 그 녹취를 틀었는데 그걸 들었어요, 직접. 퇴임했다고 하는 그 여자분이 그 한 얘기가 나왔죠. 그 부분을 들어볼 수 있나요? 들어보시죠 그럼.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나왔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분은 나는 중간에 중도 사퇴했다 얘기 안 하고 나는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끝까지 버텼다. 3년 채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그런 얘기가 오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합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한 게 왜 저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의 순수성에 의심을 받습니까? 의심을 받죠. 그게 본부장을 의심을 하면서 받아요. 비례대표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니까. 아니 비례대표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진 거죠. 그러니까 신청한 거하고 비례대표 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보세요. 비례대표 안 한 사람을 비례대표 신청한 것을 이왕이면 순수성을 이왕이면 그 사람 발언하는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보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 인신공격하지 보더라도 마세요. 목소리까지 인신공격이 얘기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정신적인 제가 트라우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다른 정당에서 이제 신청하고 나왔으면은 그 사람은 정권이 바뀌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런 압력 지금 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블랙리스트 그분의 관련해서 발언은 퇴사퇴에 대한 압력을 사퇴 받았다는 압력을 여부에 받아서 지금도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폭력을 것이지. 당했다. 지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녹취록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 읽지는 마시고요. 예, 저는 예. 환경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온 전문가다. 작년까지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고 이번에 보도된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다. 저는 환경부 기술원, 노조, 환노위 여당 의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모독, 폭행 등으로 정든 직장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충격으로 지금도 약을 먹으면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여기에서요. 첫 번째 지금 그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노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노조 표현도 퇴임식에 퇴임사를 했는데 그게 이 조직에 대해서 침을 뱉고 나가는 행위여서 노조하고 그 명예훼손으로 그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팩트 좀 체크하자. 듣고 좀 이야기하자. 지어내거나 상상 좀 하지 말자. 자신의 상상이 자꾸 평론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도 사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란 말이. 그 어떻게 중도 사퇴했다는 나왔어요? 것은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사퇴했지 중도 사퇴한 건 아니잖아요. 다 채우고 간 걸 사퇴라고 임기를 합니까? 다 채웠다니까요. 그럼요. 임기 사퇴, 임기가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있던 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 잠깐만요, 최 변호사님.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우리 뉴스와이도 오늘 왜 이렇게 하시죠? 제가 순서가 되면은 다 마이크 순서도 드리고 발언 기회 드리는데 오늘은 저를 아예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섭섭해서 진행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맨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점수를 한번 그러면 매겨보시죠. 우리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점수를 만약에 주신다면 여당에는 몇 점, 야당엔 몇 점 정도 주시겠는지 청와대도 한번 같이 평가를 해줘 봐 주시고요. 채점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마자들 보세요. 조국 수석하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변 출신. 그래서 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분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자, 이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조국 민정수석,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고 참여연대 출신이고 산호맹 사건 연루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자, 넘어가 보세요. 참여연대, 민변,
전대협 출신의 부분을 극렬 좌파라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여연대와 민변이라든가 전대협이라든가 그리고 그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받아내야 된다. 네. 예, 저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태우 특감반원 간의 대화 중에 뭔가 딜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나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맥락을 보면 최두영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해야 됩니까?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B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장사를 일삼았던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두영과 김태우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께서 임종석 실장에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임종석 실장께서는 검찰에 인계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철희 의원은 정확하게 최두영, 김태우의 대화 내용을 PPT까지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을 했다는 건데 임종석 실장께서는 경위를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볼 텐데 오늘 물론 이 부분이 오늘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주제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께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학점으로 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한 B-는 했는 것 같습니다. 네. 합격점이죠. 예. 민주당은 비교적 선방했는 것 같습니다. B0 줬습니다. 예. 그 반면에 한국당 C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 부족, 전략 부족,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뼈아픈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회였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잡았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F나 D는 아닌 것은 여전히 그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이 사건이 중요성을 어필했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론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지도권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덕 본부장 평가는요? 네, 저도 뭐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오늘 거는 저는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봐요. 예. 기말고사 성적이 아니라 졸업 때 성적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 야당은 저번 성과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 새로운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65점. 예. 그다음에 저는 여당은 왜 65점으로 했느냐 조금 더 주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당도 국회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방어하고 엄호하는 것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5점이고 청와대는 어떻든 방어하는 입장인데 나름의 오늘로서는 어느 나름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70점인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강조하는 진실과 팩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오늘 다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말고사 성적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박사 평가는요? 예, 저는 모두 과락이라고 봅니다. 과락. 과락인데 뭐 50점으로 떨어졌냐, 49점으로 떨어졌냐, 48점으로 떨어졌냐, 47점으로 떨어졌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국민이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이러한 혼란스럽고 불쾌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초기 대응 미숙으로 판을 키워줬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예. 관리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행 미숙을 계속해서 드러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성적을 가장 적게 줬는데요. 가짜 뉴스에 대한 습관적이고 맹목적인 인용과 정치 공세의 요소로의 활용 이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같은 운영위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락에도 성적순이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내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조영희 뭐 변호사님.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거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점수를 여당하고 청와대는 좀 후하게 줬고 자유한국당은 좀 박하게 줬는데 왜 그랬느냐면 아까 그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또 김태호 공방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좀 전에 나온 화면 중에 김도읍 의원이 이철희 의원이 어떻게 그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그 통화 내역 관련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쓸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착이 있는 듯이 말을 했지만 실제 이 얘기는요. MBC에서 12월 20일 이미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오늘 지금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그것이 검찰에 넘어가서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느냐라는 식으로 사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팩트 체크가 너무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 사실 많이 안타깝고 그런 예. 측면에서 보자면 점수를 제일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성적표를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청와대가 잘하고 안 했고를 떠나서 청와대 점수를 높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발단이 어쨌든 청와대 내부에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형적으로는 좀 선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뭐 사보임까지 해가면서 대단히 뭔가 한 방이 있는 것처럼 준비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걸 굉장히 지켜봤을 텐데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라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큰 실망을 끼쳤지 않았느냐 정도까지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당이 하나하나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여유 있게 야당을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이제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노 변호사가 좀 편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 운영이라고 달리 실제로 국민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발언권을 주는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면에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의원 평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내세웠는데 원래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나온 건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당의 어떤 그 프레임에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너네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그 여당이 너네는 그 까만색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까만색은 아니다라는 그 여당의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 가지고 좀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못했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하여튼 야당은 제 역할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팩트를 이기는 프레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현 정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무원이 정부의 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공무원이 돌아설 때 레임덕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점은 따로 안 하시고 만평으로 대신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